안녕하십니까. 안세회계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. 오늘 이제 666강은요, 실질징여, 아니면 징여이제, 징여를 반주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과세가 되지 않는 최소의 기준금액들이 좀 설정이 되어 있다.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, 실제 금전도 대출을 하더라도 연 이자액 1천만 원까지는 과세 안 한다든가, 재산취득 자금의 추정액 중에서 2억 정도까지는 안 한다든가, 특정 법인 통한 어떤 우회 거래에 대해서도 1억까지는 과세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기타 비과세 징여들이 있습니다. 이것은 우리 안세시간전환을 이번 12월 6일자 표지에 제가 이렇게 원전을 잘 기재했습니다. 보시면 되겠고요. 여기 출력도 해놨으니까 보시면서 합시다.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징여인데도 과세 안 하는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은 그게 이제 어떤 거래를 하다 보면 약간의 최소한의 충당 여유 금액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거 정도 이상 되는 것이 좀 징여의 개념이 있지, 그 미만 되는 금액은 그냥 부시력의 돈이다 이렇게 양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.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요. 그게 뭐냐? 첫째, 그 금전의 무상 대출, 그러니까 이제 금전을 이제 자녀나 가족 간에 대출을 할 때 무상 대출은 이제 이자 없이 하는 것은 징여인데, 이자를 연 4.6% 정도 곱해가지고 그래도 한 연 1천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의 금액, 즉 한 2억 1,700만 원 정도의 징여 대출 금액이면 그 4.6% 곱하면 연 1천만 원이 되거든요. 연 1천만 원 정도는 그냥 과세하지 말자. 그 정도는 부모 자식 간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, 1년으로 10년으로 치면 연 1억이 되죠. 아니 10년간 1년당 1억 이렇게 되는 것이 1천만 원. 그다음 이제 특정 법인을 통해서의 거래, 이제 지배주주가 어떤 자녀들이나 배우자 등등이 있고 그 법인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가 이제 어떤 금전을 대출할 때나 어떤 징여를 할 때 그 징여의 각 주주별 기속이익이 1억 원까지는 징여세 과세를 하지 말자 이렇게 돼 있는데, 이 1억 원 개념에 대해서 이제 1억 미만이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그 1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, 매년 1억이면 연 10억이 되니까 이거 10년이면 10억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있고, 아마 총 기간 동안에 걸쳐서 1억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할 때는 특정 법인 통해서 이제 우회 대출을 할 때는 그것이 이제 역시 연 2억 2천 정도 해가지고 4.6% 곱해서 1억이 1천만 원이 되고, 이것이 10년 치면 1억이 되는데 이런 정도를 연속 대출해도 괜찮다. 그러나 그보다 큰 금액이면 연 1천만 원이 넘어서 10년이면 당연히 1억이 초과되니까 그것은 징여로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. 그다음 취득자의 학벌, 직업, 성별, 능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봤을 때 자율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이 20% 차익이나 2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여를 이제 보지 말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 징여를 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 있어요. 이것도 역시 재산취득 유형에서의 자금 출처에서 그 자금의 어떤 출처가 약간 부시력의 돈, 기타 여러 가지 밟히는 돈이 있을 때 그 정도는 인정해주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세 가지 거래, 금전의 무상대출, 재산의 취득에 대한 어떤 원천이나 소득이 입증이 잘 안 됐을 때의 거래, 특정 범위에 대한 우회 거래할 때 이제 조심해서 어느 정도 야유 금액이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하고, 그렇지 못한 금액이면 징여세를 내라 그런 얘기죠. 이거 말고도 징여세법 제 46조에는 이제 비과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사주조합을 통한 어떤 소액주주가 거기서 우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징여를 보지 말자 그런 게 있고, 어떤 회사의 사내 근로복지금을 통한 이익에 대해서 역시 과세하지 말자 이런 것이 있고, 또 이제 생활비나 교통 교육비, 그래서 피부양자 가족의 생활비, 교육비, 치료비, 또 이재명 구호품, 학자금, 또 축하 부의금 등 이런 거, 불화우디 돕기 이런 것들은 이제 징여를 보지 않은 최소한의 미니멈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. 혼수용품에 대해서, 결혼에 대해서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해서 결혼할 때 1억 5천 내지
좀 더 액을 증여를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가 이제 계획이 있는데 아마 그 통과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혼할 때 실탄 최소한의 금액을 부모가 증여하더라도 그걸 증여로 보지 말자. 그 생활의 미풍양속도 있고 또 요새 결혼을 못해서 어려워하는 이런 이제 젊은 층들이 많아가지고 재산을 약간 형성해 주다. 이거 뭐 옛날에 우리 저 조선시대 때도 그 대대 물림에 내오는 그 농토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다는 기억이 별로 없는 거 봐서 그런 것들은 다 인정이 됐던 것 같아요. 종잣돈으로서. 그다음 이제 구매주택 측이나 전세 자금에 대해서 사내 근로기금이나 이런 데서 무주택 근로자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취득가액 5%, 전세금액 10%까지는 증여를 보지 말자 이런 게 있고 또 국가 등에서 우리 국민한테 주는 어떤 재산 증여이나 아니면 국민이 국가의 재산을 기속시키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. 이것은 뭐 국가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과세권이 있는 자가 과세금을 더 내게 되면 서로 불편하니까 그걸 아예 면제해 주는 것이다. 그런 얘기죠. 장애인을 보험의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에서 연간 4천만 원 한도까지는 증여세 비과세를 하는 것이 또 규정입니다. 이거 말은 몇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 말한 한 7, 8가지는 그 일반인한테도 언제나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제가 말씀드렸고 나머지 4개, 3개의 금전 무상대출, 특정부에 통한 거래, 또 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 부족액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증여세법 위제 규정에서 빼주는 약간의 여유지대, 비무장지대 같은 여유지대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안성현 대표 박인종 회사였습니다.